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건강한 노년을 위협하는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한 게 현실입니다. 오늘 내문 보고서에서는 치매의 종류와 원인, 자가진단법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변민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의학적으로 치매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의학적으로 치매란 이전에 비해서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저하되었을 때 치매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치매로 진단할 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원래 본인의 기능과 비교했을 때 저하가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원래부터도 건망증이 심하던 분이 나이가 들어서도 건망증이 있기는 한데 이전과 비교해서 차이가 없다면 치매 진단 조건을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예. 반면에 원래는 기억력도 좋으시고 계산도 잘 하시고 방향도 잘 찾으시던 분이 이전에 비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못하시게 되면은 현재 치매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런데 치매하면 알츠하이머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알츠하이머랑 치매랑 같은 개념일까요? 네, 요즘 그 알츠하이머 병과 치매 두 가지 단어가 많이 예. 쓰이고 있어서 혼동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두 단어는 다른 개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치매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인지 기능이 이전에 비해 저하되어 있는 그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치매라는 상태가 진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치매라는 상태에 이르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게 되는데요. 네. 이 치매 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은 뇌의 이상 단백질 축적으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는 퇴행성 뇌질환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고 대략 전체 원인 중에 70% 내외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유발하는 다른 질병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알츠하이머 치매 외에 다른 치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치매 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개수로만 보자면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뇌의 이상 단백질 문제로 신경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는 퇴행성 뇌질환이 있습니다. 이 분류에는 앞서 말씀드린 알츠하이머병 외에도 파킨슨병 치매, 루이소체 치매, 전축두엽 치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발생 직후에 인지 기능이 손상되는 혈관성 치매와 같은 혈관성 원인이 있습니다. 예. 한편 퇴행성도 또 혈관성 원인이 아닌 경우에도 치매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적 질환으로 인해서 전신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뇌종양이나 수두증과 같이 뇌에 다른 이상 소견이 있거나 또는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도 치매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 치매 증상을 보이는 원인이 말씀하신 알츠하이머병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러한 치매 초기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흔한 원인인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대표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제 초기에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한 건망증이 서서히 나타나서 서서히 나빠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초기에는 치매 상태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먼 과거에 있었던 일은 잘 기억하시기 때문에 치매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날짜나 방향 감각이 예전보다 떨어지거나 사람 이름이나 물건 명칭이 바로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복잡한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이전보다 서툴러지시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기분이 우울하다, 잠이 안 온다, 불안하다와 같은 증상이 자주 동반되기도 합니다. 예, 초기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 서서히 기억이 나지 네. 않는다. 이게 가장 네. 큰 증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치매하면 대부분 노년기에 나타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요즘 많이 걸린다면서요? 네, 치매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노년기라고 일컫는 65세 이후에 많이 생기지만 65세 이전에도 치매가 생길 수 있고 실제로 40, 50대인 치매 환자분들의 수가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년기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록이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노년기와 유사하게 다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알츠하이머 병도 65세 이전에 조기에 발병하기도 하고요. 또 주로 성격의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 전측두엽 치매의 경우에도 초록이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나 요즘 기억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하고 좀 불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은 본인의 자가 보고보다는 같이 사는 가족과 같이 본인을 잘 아는 사람의 보고가
더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나를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이 검사를 받도록 권유한다면 병원 방문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건 주관적 기억 감퇴 설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상당히 많은 그 기억 감퇴 설문지가 있는데 14가지 잘 한번 보시고 이제 가족이 혹시나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다 싶으면 반드시 검사를 권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설문지의 문항과 같이 스스로 느끼기에도 자신의 또래에 비해서 기억력이 나쁘다고 생각하시거나 기억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시는 경우, 최근에 일어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변화가 6개 이상으로 다수 있으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서 치매 진단 검사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 건망증이 있으면 치매가 되는 건가 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건망증과 치매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사실 치매가 막 시작되는 초기와 건망증을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 네. 하지만 대체로 치매가 아닌 건망증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생각나거나 힌트를 드리면 금방 생각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요한 일은 비교적 잘 기억하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더 심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매에서는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 자체 또는 경험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일이 흔하게 나타나고 힌트를 드리더라도 아예 기억을 못 해내는 경우가 잦습니다. 네. 따라서 40, 50대에 나타나는 건망증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빈도가 늘고 심각해진다면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단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과 의학적인 치매 진단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다른 개념입니다. 네. 그렇군요. 치매 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한번 진단이 되면 완치가 없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단 시점보다 경과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치매 상태를 일으킨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경과가 달라집니다. 뇌과적 치료나 수술을 통해서 호전될 수 있는 원인이라면 원인 교정을 통해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도 하기 때문에 치매가 의심되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혈관성 치매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뇌졸중 직후 인지 기능이 급격히 나빠졌다가 다시 부분적으로 회복되기도 하고 또는 혈관성 치매 그 자체만으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경우에는 뇌졸중이 재발하지 않도록 항혈전제 투약 등 뇌졸중 치료에 준해서 치료를 잘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병 진행 자체를 완전히 막거나 아니면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치료법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듦에 따라 인지기능 저하가 좀 더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의 이상 단백질 자체를 없애는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처방 가능한 인지기능 개선제를 꾸준히 드시면서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과 인지환절 등의 활동을 병행하시고 신체적 건강이 잘 유지되시는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도 진행 속도를 보다 완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에는 최근 뇌 이상 단백질인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의 축적을 없애는 항체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미국 식약처에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향후 이 약제가 치료 현장에 도입된다면 이전에 비해서는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 퇴행성 뇌질환 같은 경우 그게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뚜렷한 치료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원인이 있으니까 치료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빨리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치매 예방법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치매 예방의 기본은 운동 등의 신체 활동과 영양 섭취를 통해 평소 신체적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기의 고혈압, 당뇨 등 혈관성 위험 요인들은 단순히 혈관성 치매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성 치매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년기부터 미리 예방,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울증도 만성적으로 방치할 경우에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잘 유지하고 정기적인 의학적 검사를 받는 것이 치매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암이 아니라 또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이 치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이요법도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처럼 정기적인 검진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변민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